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뛰고 있진 않나요? 지름길보다 무서운 한결같은 마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안 될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탓합니까? 경기가 나빠서? 목이 안 좋아서? 아니면 옆에 저가커피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불평 대신 부족한 것을 필기하며 기본을 갈고 닦습니다. 환경 탓, 세상 탓은 쉽지만 발전을 막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결과의 시작점인 나를 바로 세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장사에는 수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풍파를 이겨내려면 무엇보다 굳건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남들이 지름길이라니까 서쪽으로 뛰고 있지는 않나요? 빨리 성과를 내고 싶고 타인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심. 이 모든 것은 결국 나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화려한 포장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손님에게 밝은 미소가 나가고 흔들리지 않는 꿈이 있어야 평생을 달릴 에너지가 생깁니다. 손님이 많든 적든 한결같아야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친절하고 기분이 나쁘면 묵뚝뚝한 사장을 누가 믿겠습니까? 꾸준한 마음으로 매일 스팀을 연습하고 위생을 체크하며 처음 오신 분께 정성껏 원두를 설명할 때 이런 작은 진심들이 모여 신뢰라는 이름으로 손님을 줄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려 기본에 충실할 때 좋은 결과는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법입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 구적이, 소인, 구저인. 군자는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는 뜻입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손님이 줄었을 때 외부 환경을 탓하는 것은 소인의 길입니다. 군자는 자신의 마음가짐과 기본을 먼저 돌아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남이 나를 알아두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실력이 쌓이고 마음이 올바르게 행한다면 세상이 알아주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아끼고 돌아보는 사람이 타인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의 마음이 일희일비하지 않았는지, 방향이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이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기분에 상관없이 매일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십시오. 그 끈기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돈과 성공을 부릅니다. 올바르게 행하고 당당하십시오. 내 마음이 편안해야 손님에게 치유를 선물할 수 있는 밝은 미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밖에서 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당신의 소신이 무엇인지 내면을 먼저 들여다 보십시오. 차근차근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소문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질 때 당신의 매장도 당신의 인생도 반드시 줄을 서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손자병법 화공편 1. 화공의 대상 시작하겠습니다. 손자왈 범화 공유오 일왈 화인
2왈 화적, 3왈 화지, 4왈 화고, 5왈 화대. 손자가 말했다. 무릇 화공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는 화인인데 불로 병사를 태우는 것이다. 둘째는 화적인데 불로 물자를 태우는 것이다. 셋째는 화치인데 치중을 태우는 것이다. 넷째는 화고인데 창고를 태우는 것이다. 다섯째는 화대인데 불로 운송로와 병기를 태우는 것이다. 화공, 즉 불로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을 5가지로 나누었다. 사람, 물자, 치중, 창고, 그리고 운송로와 병기가 그것이다. 화인은 사람을 태운다는 뜻인데 대개 적의 병영에 불을 질러 적의 병사를 태워 죽이는 것이다. 유비는 관우의 죽음에 복수하고자 오나라를 공격했으나 육손의 화공에 걸려 병영에 불이 붙으면서 참패했다. 유비는 겨우 빠져나왔으나 그로 인해 각혈하고 죽게 된다. 이것은 화공 중에서 화인에 속한다. 화인이 꼭 병영만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 당나라 말기의 일이다. 훗날 양나라 태조가 된 주호는 천평군 절도사 주선 및 죽은 형제와 대결하게 되었다. 양측은 풀밭에서 진을 치고 대치했다. 처음에는 동랑풍이 불었는데 주원의 군대에게는 역풍이었다. 사병들이 모두 겁에 질렸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풍향이 변해 서북풍이 되었다. 주원호는 즉시 화공을 지시했다. 불길을 천평군 쪽으로 몰려갔다. 주원은 여세를 몰아 맹공을 퍼부었다. 천평군은 대파했고 주선은 피살되었다. 화적이란 불로 물자를 태우는 것이다. 적이 쌓아놓은 식량과 건초는 물론이고 각종 기자재도 불사른다. 진나라 말기, 항우와 유방이 다툴 때 일이다. 양측은 성구에서 대치했다. 유방은 식량 창고를 확보했기에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었다. 유방은 또 유가에게 2만 병력과 수백 기병을 주면서 백마진을 건너 초나라 영역으로 들어가 화공을 지시했다. 항우의 양식 창고와 자재 창고에 불을 놓아 파괴하라는 것이었다. 화적이 성공하자 항우는 바로 공경에 빠졌다. 수왕조 초기의 일이다. 고경이 수나라 문제에게 남조의 진나라를 어떻게 공략하면 좋은지 진언했다. 그 역시 화공 중에서 화적이었다. 고경의 주장에 따르면 추운 북쪽 지방은 땅을 파서 창고를 만들지만 더운 남쪽 지방은 습기가 많아 통풍이 잘 되게끔 초가집으로 창고를 만들고 물자를 저장한다는 것이다. 초가집은 불을 가장 무서워한다. 그리하여 수나라는 특수부대를 파견해 여기저기 초가 창고에 불을 놓았다. 창고를 새로 만들어 놓을 때마다 잔입하여 불을 질러대는 통에 진나라는 불을 끄다가 무너졌다. 손자병법 군쟁편에 군수품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다. 화적은 적의 군수품을 불살라 없애는 것이다. 화치란 적의 치중을 태우는 것이고 화고는 적의 창고를 태우는 것이다. 치중과 창고에 있는 물건은 같다. 운반 중이면 치중, 입고되었으면 창고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기자재, 재화, 군복, 갑옷 이런 것들이 운반 중이면 치라하고 성이나 병용, 보루의 창고에 넣었으면 고라고 한다. 같은 물건이다. 관도 전투에서 조조는 원소의 창고에 불을 질렀다. 원소는 그로 인해 주저앉았다. 치중이나 창고에 있는 물품 중에 군수품이나 식량 건초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재화도 대단히 중요하다. 조조가 했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군대에 재물이 없으면 병사가 오지 않는다. 상장만 받아서야 힘이 나겠는가? 상금이 있을 때 힘이 난다. 그 옛날에도 상금 없는 군대는 전쟁하기 힘들었다. 다섯째는 화대인데 해설이 분분하다.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기자재와 병기를 태운다. 매호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기자재를 불사르고 적의 병기를 빼앗는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기자재를 불사르고 적의 병기를 탈취한다. 그러므로 병기가 좋지 않으면 대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적의 깃발을 태웠다면 적에 지휘할 수가 없다. 적의 병기를 태웠다면 적은 무기가 없으니 교전할 수 없다. 영화를 보면 심야에 적의 병영으로 침투하여 무기를 탈취한 뒤 한 사람이 총을 들고 전부 일어나라고 소리치면
적이 양손을 들고 항복하는 장면이 있지 않던가? 가린과 하씨는 새로운 해설을 내놓았다. 화대의 대는 길수로의 길, 도로의 뜻이라고 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적의 식량 보급로를 불살라 차단하는 것이다. 식량 보급 부대를 불사른다거나 운송시설을 불사르는 것도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 선무는 무슨 뜻으로 기록했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자재와 병기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곽하약 장군의 손자변법 역주에서 식량 보급로로 풀이했다. 죽은 손무를 일으켜 세워 정답을 가르쳐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 답답하다. 역대 연구자들이 제시한 답안을 모두 열거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기자재, 병기, 식량 보급로, 식량 보급부대, 운송시설 등이다. 모두 작전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니 가능하기만 하다면 최대한 불살라야 아군에게 유리하다. 불사를 수 없다면 손무가 정답을 가르쳐 주어도 소용이 없다. 적이 물자를 모두 태워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장사도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걸로 끝이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며 위기가 찾아오면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알 때 위기가 찾아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하니까요. 오늘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